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동력학 강의 첫 번째로서 동력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우리가 실제로 그 동력학 방정식의 해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그 그림과 같은 단순보 이런 단순보에 하중 100 뉴턴이 작용할 때 처짐을 한번 구해봅시다. 이건 사실 상당히 간단한 문제죠. 단순보의 처짐 델타는 48 이하이분의 FL 삼승이다. 이건 뭐 공식이 있죠. 여기서 이 48 이하이분의 L 삼승의 역수, 즉 L 삼승분의 48 이하를 갖다가 우리가 그 단면의 강성이라고 부르죠. 강성, 스티프니스. 그래서 문제에서 K, L 삼승분의 48 이하를 갖다가 2000으로 주어줍니다. 뭐 2000 뉴턴 메타나 이렇게 해서 어떤 그 2000으로 준다면 단면의 처짐 사실 간단해요. 하중 100 나누기 강성 2000에서 0.05다. 예를 들어서 F가 뉴턴, 다음에 그 위에가 다 그 미터면 처짐은 0.05m다.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죠. 근데 지금까지는 사실 이게 정력학 문제고, 정력학 문제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중이 시간이 0일 때는 0이었다가 어느 정도까지 아주 서서히 증가해서 이렇게 갑자기 확 증가한 게 아니고 천천히 증가해서 주어진 하중에 도달하고 다음에는 이 하중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아주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만 이게 사실은 성립합니다. 충격이나 지진같이 하중이 서서히 작용해서 일정하게 유지가 안 되는 대부분의 경우는 이러한 방법이 성립이 안 됩니다. 그다음 한 가지 예로서 하중이 지금이 잘못됐네요. 하중이 시간이 0일 때 50에서 시간이 0.1초일 때 100까지 직선으로 증가하고, 즉 이렇게 직선으로 증가하고 다음에 시간이 0.14초까지 다시 직선으로 감소해서 그 이유는 일정하게 유지되는 경우, 이런 하중이 여기에 작용할 때 중앙점의 변이를 한번 구해봅시다. 그 하중 방정식은 하중 그 동력화 방정식은 그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하중과 가속도, 속도, 변이 함수예요. 여기서 우리가 문제 조건에서 하중은 이러한 그래프로 주어지고 다음에 이 구조물의 질량, 매스는 2로 주어지고 C, 댐핑은 12.649로 주어졌다고 합시다. 그리고 K, 단면의 강성도 2000으로 정의가 되고 그럼 결국 그 미지수는 세 개입니다. 가속도, 속도, 변이. 근데 문제는 이 방정식이 한 개이기 때문에 세 개의 값을 갖다 구할 수 없어요. 즉 방정식이 하나고 미지수가 세 개는 구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미지수가 한 개가 돼야 돼요. 그럼 어떻게 구하느냐? 가속도, 속도, 변이 사이의 관계식만 알면 되죠. 즉 값이 세 개가 있는데 셋 중에 한 개만 알면은 우리가 나머지 두 개를 구할 수 있다라고 가정하면은 실제로는 미지수가 한 개입니다. 그래서 이 방정식은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키는 변이, 속도, 가속도 이 세 개 사이에 어떤 관계식이 있냐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죠. 속도는 뭐죠? 속도는 변이의 미분이죠. 그리고 가속도는 속도의
미분이죠. 반대로 y2 다트 가속도를 갖다가 알면은 속도는 적분으로 구할 수 있어요. y 다트 그 가속도를 갖다가 알면은 변이는 역시 적분으로 구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떠한 가속도를 갖다가 만약에 다 이렇게 안다. 즉 시간이 바뀜에 따라서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서 가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확실히 안다면은 어떠한 시간에서의 속도는 사실 요 면적이죠. 요 면적. 뭐 하여튼 잘해도 안 되는데 하여튼 간에 이 같은 면적입니다. 요 면적이고 또 변이는 요 곡선 밑에 있는 요 면적이죠. 즉 만약에 우리가 그 변이를 갖다가 안다면 속도와 가속도는 미분으로 구할 수 있고 만약에 y2 다트 가속도를 갖다가 안다면 속도하고 변이는 적분으로 구할 수 있고 만약에 속도를 안다면 변이는 적분으로 구하고 가속도는 미분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즉 셋 중에 한 개만 알면 나머지 두 개는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즉 이 방정식에서 변이 미지수가 세 개로 보이지만 실제는 미지수가 한 개입니다. 그러면 이 식은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우리의 문제는 이 세 개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그것만 이제 알면 되겠죠. 계속해서 같은 얘기인데 우리가 만약에 0.08초에서의 변이를 안다. 그럼 그때의 속도는 이 곡선의 기울기입니다. 이 곡선의 기울기. 그래서 이 기울기가 약 0.744인데 보다 정확히 구하면 0.772로 구할 수 있고 다음에 이렇게 해서 구한 속도에 대한 그래프가 있으면 또 역시 임의의 시간 예를 들어서 0.08초에서의 그 가속도는 속도의 변화분 즉 속도를 갖다가 미분한 거 직선으로 간단히 구하는 게 11.42인데 여기서는 12.87 상당히 비슷하죠. 그래서 우리가 구할 수 있다. 반대로 우리가 어떤 그 시간 그 변화에 따른 그 y2 다트 그 가속도를 갖다가 알고 있으면은 그거의 면적만 구하면은 0부터 0.008초까지 즉 우리가 그 원하는 시간까지의 면적만 구하면은 그 면적이 곧 그때 속도입니다. 요값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속도고 또 0부터 0.08초까지의 단면적을 구하면은 그 값이 0.08초에서의 그 변이입니다. 그 뒤에는 뭐 같은 얘기고. 그러면은 실제로 저런 것을 갖다가 문제를 어떻게 구하느냐 그것을 갖다 설명하겠어요. 예. 시간 t1에서의 가속도 y2-1을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또 역시 시간 t1에서의 속도 y-1도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역시 시간 t1에서의 변이 y1도 안다고 가정할 때 시간 t1부터 델타 t 이후의 시간 t2에서의
가속도, 속도 변이는 도대체 어떻게 구하느냐, 이제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죠. 만약에 우리가 시간 t2에서의 가속도 y2.2를 갖다가 안다고 가정하고, 또 이 둘 사이에 그 가속도가 직선으로 변화한다고 가정한다면은 이 가정만으로 시간 t2에서의 속도와 변이는 구할 수 있습니다. 시간 t2에서의 속도는 시간 t1에서의 속도 더하기 이 사각형의 면적, 즉 요 시간 t1에서의 가속도 곱하기 델타 2, 요것이 면적이죠. 이 면적을 갖다가 구하고, 다음에 이 삼각형의 면적, 즉 2분의 1 양쪽의 차이 곱하기 델타 t. 그래서 세 개를 합친 것이 시간 t2에서의 속도입니다. 밑에 사각형은 일정하니까 이것을 적분하면 그 선형함수가 되고, 다음에 삼각형은 직선 변화니까 1차 함수를 적분하면 2차 함수가 되죠. 그렇게 해서 세 가지 부분으로 분리가 됩니다. 또한 시간 t2에서의 이제 속도를 갖다 알기 때문에 또 이 면적을 구하면은 이것이 다시 시간 t2에서의 변입니다. 즉 먼저 시간 t2에서의 변이 y2는 우선 시간 t1에서의 변이 y1에다가 이 직선 부분의 면적 밑변 곱하기 높이죠. 즉 밑변은 델타 t, 요 높이는 y.1, 다음에 이 삼각형의 면적은 그 2분의 1 밑변 높이죠. 2분의 1 밑변은 델타 t이고 높이가 y2.1 델타 t니까 이렇게 되죠. 2분의 y2.1 델타 t의 제곱 되고, 다음에 이 포물선의 면적은 3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입니다. 그러니까 6분의 1 양쪽의 차이 y2-y1 델타 2의 제곱입니다. 이것은 뭐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또 한 번 반복하는데, 시간 t1에서의 가속도, 속도 변이를 알고 시간 t2에서의 가속도를 안다고 가정하고 양쪽에서의 가속도는 직선으로 바뀐다고 가정만 한다면 주어진 가정하에서는 정확한 속도와 변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하는지 갖다 설명하겠어요. 이렇게 구합시다. 이건 약간 헷갈리니까 잠시만요. 새 걸로 구합시다. 예, 구합시다. 그 문제 조건과 같이 이 질량이 2, 그다음에 댐핑은 12.649죠. 잠시만요. 예, 12.649. 이게 좀 약간 다른데 하여튼 간에 이거 이게 하여튼 맞는 거예요. 12.64911. 다음에
그 K 값이 뭐 2000일 때 시간이 0에서부터 0.02초 간격으로 0.34초까지 바뀔 때 가속도, 속도 변을 갖다가 구하겠어요. 근데 왜 시간 간격이 0.02이고 최대 시간이 0.34인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하겠어요. 그럼 시간이 0에서부터 0.34까지 변할 때 하중은 어떻게 변하냐? 하중은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돼서 시간이 0일 때 하중은 50, 다음에 시간이 0.1초일 때는 100, 여기죠, 100, 0.14일 때 다시 50, 그리고 요 0과 0.1, 0과 0.1 사이는 직선으로 변화하고 0.1, 0.14도 직선으로 변화하고 그 이는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이제 여기서의 가속도, 속도, 가속도, 속도 그 변이가 뜨고 가는 거죠. 근데 시간이 0일 때는 시간이 0은 사실상 뭐 특수한 경우로서 변이가 없죠. 그리고 속도가 없습니다. 즉 변이가 없고 속도가 없어요. 남는 건 오직 그 하중하고 그 엑셀레이션이죠. 가속도. 근데 여기서 하중이 얼마죠? 하중이 50. 너무 적죠. 하중이 50이다. 하중이 50, 질량이 2일 때 y2 닷, 그 가속도는 50 나누기 2죠. 그러니까 이건 되게 쉽죠. 50 나누기 2. 예. 이제 됐어요. 그래서 시간이 0일 때 속도, 가속도 변이는 각각 25, 0, 0으로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그 이제 다음 단계죠. 알겠죠. 시간이 0.02일 때 가속도를 갖다가 우리가 지금 모르죠. 모르지만 안다고 가정합시다. 뭐 100이다 이렇게 가정해요. 즉 시간 t2에서의 그 가속도를 갖다가 100이라고 일단 그 가정하고 시간 t1과 t2에서는 이것이 직선으로 바뀐다고 가정합시다. 그렇다면 시간 t2에서의 속도는 a, b, c의 합으로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각각 한번 구해줘. a, b, c다. a는 뭐죠? a는 시간 완에서의 가속도, 아니 속도죠. 시간 완에서의 속도니까 이거죠. b는 시간 완에서의 가속도에다가 시간 사이, 그 시간 차이입니다. 여기다가 시간 차이 하나 더 넣읍시다. 시간 차이는 인버스에서 복잡하니까 dt 합시다. dt로 해서 시간 차이, 여기서 뭐야 이게,
예, 여기서 이거 뺀 거 시간 차이는 0.02초다. B는 그러면 시간 완화에서의 가속도에다가 시간 차이 곱한 거죠. 시간 완화에서의 가속도 곱하기 시간 차이다. 이렇게 되죠. 다음에 맞나? 잠시만요. 예. 다음에 C는 시간 t2와 t1 사이의 가속도의 변화 나누기 2 곱할 시간 간격. 즉 시간 t2와 t1 사이의 가속도의 차이 나누기 2 곱하기 시간 간격입니다. 이게 ABC. 다음에 그 속도는 세 개를 합한 거죠. 속도는 더하기 B 더하기 C입니다. 세 개를 합한 겁니다. 그러면 다음에 속도는 DEFG의 합이죠. 편하게 여기다가 이렇게 쓰죠. 이렇게 해서 DEFG의 합이다. D는 뭐죠? 앞 단계에서의 변이. D는 앞 단계에서의 변이. E는 앞 단계에서의 속도 곱할 시간 간격. 앞 단계에서의 속도 곱하기 시간 간격. F는 앞 단계에서 가속도 나누기 2의 시간 간격의 제곱. 앞 단계에서의 가속도 나누기 2의 시간 간격의 제곱. 그죠? G는 가속도 차이 나누기 6 시간 간격의 제곱. 가속도의 차이 나누기 6 곱하기 시간 간격의 제곱. 그럼 변이는 DEGF 합이죠. DEFG 합이죠. 이렇게 됐나요? 예.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가속도 가정한 가속도 100이 정확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가정한 거고 가속도와 변이는 우리가 가정한 가속도 100과 요 둘 사이에서 가속도가 직선으로 변한다는 가정하에서는 그 정확한 값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한 가속도, 속도, 변위가 이 식을 갖다 만족해야죠. 이 식. 예, 이거 갖다가 만족해야 됩니다. 즉 여기서 우리가 구한 가속도, 속도, 변위, 가속도, 속도, 변위가 이 각각이 구한 게 100, 1.25, 0.01이죠. 즉 2 곱하기 100 더하기 12.64 곱하기 1.25 더하기 2000 곱하기 0.01이 FT 60이 돼야 돼요. 한번 여기서 한번 구해보죠. F
FT의 뭐 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매스 질량 곱하기 가속도 더하기 댐핑 곱하기 속도 더하기 강성 곱하기 변이를 구한 것이 235.81이 나왔죠. 근데 이게 반드시 60이 돼야 합니다. 근데 지금은 안 맞죠. 그러면 문제가 뭐냐? 우리가 가정한 y2닷이 틀린 거예요. 가속도가. 그럼 저것을 갖다가 반복합니다. 뭐 한 반 넣어볼까요? 50, 한 122. 역시 안 맞죠? 또 반, 25. 66 많이 낮죠? 한 20. 20 다시 증가해야죠. 한 22 정도. 59, 22.5. 뭐 비슷하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반복을 해야 합니다. 근데 그럼 저렇게 계속해서 반복을 하냐? 아니, 뭐 반복하면 돼요. 근데 조금 더 쉬운 방법이 있는데 뭐 하여튼 저걸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럼 저것도 얼마까지 반복하느냐? 이거 갖다가 22.201 하니까 뭐 거의 다 맞죠.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을 갖다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할 것은 방정식이 FT가 M 가속도, 질량 가속도, 댐핑 속도, 다음에 강성 뭐 변이인데 이 그 식을 갖다가 그 가속도에 대해서 풀면은 M2 닷을 갖다가 왼쪽으로 빼고 FT를 갖다가 오른쪽으로 뺀 다음에 C하고 Y를 갖다 정리하면은 그 가속도는 하중과 속도, 변위 함수입니다. 즉 같은 얘기인데 이렇게 하죠. 조금 더 쉬운 방법이 가속도는 하중 빼기 댐핑 곱하기 속도 더하기 강성 곱하기 변이 나누기 매스. 그러면 이걸 다시 100으로 합시다. 빼고 가속도를 갖다가 100으로 가정해서 속도와 변이를 갖다 구한 다음에 이 속도와 변이를 갖다 가지고선 하중을 갖다가 만족시키는 y2 닷을 다시 구하니까 12.09다. 즉 이 값과 가정한 100이 안 맞기 때문에 y2 닷을 다시 가정해야 한다. 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이 방법이 조금 편한 것은 콤보즈가 상당히 빨라집니다. 100으로 할 때 12.99가 나왔으면 여기다 또 넣는 거야. 12.09 다음엔 23.41 2.04 2.22 2.20 예, 이제는 이게 똑같죠. 즉 가속도가 2.2를 우리가 가정하면은 모든 방정식을 다 만족합니다. 결과는 마찬가지인데 이것이 조금 더 쉽습니다.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계속해서 그 앞에 양쪽의 차이를 적어보죠. 이거 빼기 이거 하면
0이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갖다가 계속해서 반복하면 돼요. 여기도 y 닷 빼기 y 2-1이다 하면 되죠. 이걸 계속해서 반복하면 돼요. 이것이 지금 안 맞죠? 또 똑같이 합니다. 마이너스 12.80, 마이너스 47.80, 마 82.80, 마 117.80. 잠깐만요. 아니죠. 잠시만요. 이거 갖다가 여기까지 카피돼야죠. 그쵸. 그러면 11.69, 마.19, 마 13.61, 마 28.78, 17.14, 11.17, 11.95, 11.84, 11.86. 예. 즉, 이 값과 이 값이 같을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이미 구한 게 있어요. 저것을 갖다가 저렇게 해서 같은 식으로 구하니까 예,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다 이제 0이죠. 즉 각각의 단계에서 하중식을 갖다 만족하는 그 가속도, 속도 변을 갖다가 이렇게 다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번에 이제 할 일은 그 시간에 따라서 바뀌는 그 변이죠. 그것을 갖다 구하려면은 인서트, 이 변이는 이 변이죠. 변이는 시간의 함수고 가속도죠. 예, 잠시만요. 예, 이것이 시간 변화에 따른 그 변이 변화입니다. 최대가 0.07 정도 나왔죠. 0.07. 근데 얘도 봅시다. 이게 변이에요. 즉 다이나믹. 이게 동력과 변인데 그럼 정력과 변이 얼마냐? 스태틱. 그럼 간단하게 하중 나누기 강성이죠.
예. 여기서 그 빨간색으로 보이는 것이 그 정력화 처짐입니다. 즉 정력항 처짐은 사실 하중과 형상은 똑같고 단지 뭐 스케일만 다른 건데 정력학적인 처짐과 그 다이나믹 처짐을 갖다가 비교하면 양쪽 간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실제로 최대 정력학 처짐은 약 0.05인데 여기서 그 동력화 처짐은 0.07, 그러니까 한 40% 증가하는 거죠.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만약에 하중이 이렇게 점진적으로 증가하지 않고 갑자기 작용하면 최대 100까지, 2배까지 증가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살펴본 내용은 그 동력학 방정식을 갖다 실제로 푸는 그 방법하고 다음에 동력학, 중력학 처짐 사이에 양쪽의 차이가 상당히 크다는 것까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